한 나라를 연결하고 또 한 시대를 관통했던 거북이.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금호그룹, 그 시작과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거대한 재벌 그룹이 왜 평범해 보이는 버스 회사 하나를 되찾으려고 거의 모든 걸 걸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요. 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서 그 기업의 영혼, 그리고 정체성이 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스토리 역시 한 사람의 아주 뜻밖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업주 박인천, 그의 젊은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10년생 박인천은 성공에 대한 야망이 정말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차별은 그냥 일상이었죠. 결국 그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본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이게 또 흔한 선택지 중 하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절박한 서민들의 눈물이 있었죠. 그는 자기 집 논밭까지 담보로 잡아서 종잣돈을 마련했고요. 사업이 무섭게 커지면서 돈 버는 재미에 그야말로 푹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빚을 받으러 간 집에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병든 남편, 굶주린 아이들, 그들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돈으로 쌓아올린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기쁜 고뇌 끝에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하죠. 한 사람의 이런 깊은 성찰은요, 이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지역 전체의 풍경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비전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해방 직후에 혼란스럽던 시절, 그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발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 기회를 본 거죠. 1940년 낡은 중고차 딱 2대로 광주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문에 광고를 내자마자 와,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사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택시 사업 물론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박인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결국 요금이 비싸니까 뭐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나 쓰는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였거든요. 그는 여기서 사업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진짜 큰 시장, 그리고 더 큰 의미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일상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의 비전은 서민의 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일본제 트럭을 개조해서 버스를 만들고 광주 여객을 설립합니다. 이 초창기 버스를 목탄차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나무를 떼서가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이었어요. 힘이 어찌나 약했던지 웬만한 언덕길에서는 승객들이 다 같이 내려서 버스를 밀어야만 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원대한 비전만으로 모든 게 술술 풀리진 않았습니다. 전쟁과 격동의 시기, 회사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회사를 세운 지 딱 2년 만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걸 잃었고요. 창업자는 북한군에 의해 교도소에 갇힙니다. 9.4일생으로 탈출한 뒤에는 폐허 위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 했고 60년대에는 새로운 노선을 뚫기 위해서 폭력적인 경쟁자들과 그야말로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비범함이 드러나요. 반동분자로 몰려서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교도소 안에서 절망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끌려온 수감자들한테 고향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 상황을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사업 재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전략적 사고 아니겠어요? 60년대 노선 확장은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정치권이랑 손잡고 인허가를 막았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광주여객은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고장 버스라면서 지지해준 충성스러운 호남 승객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197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한 번의 거대한 도박, 그리고 국가적인 결정과 마침내 뚫린 고속도로가 이 회사의 운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야기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첫째, 승부수.
박인천은 다가올 고속도로 시대를 내다보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액을 투자해서 최고급 벤츠버스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둘째,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데 굳게 믿었던 호남 고속도로 개통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고금리 사채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셋째, 기적.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1972년 정부가 모든 사채를 동결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당시 과도한 사채 부담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니까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 덕분에 금호는 파산 직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경쟁사들이 허둥대는 사이에 이미 월등한 성능의 벤츠버스 부대를 쫙 준비해둔 광주 여객은 고속도로 시대의 절대 강자로 떠오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 숫자, 4.5시간입니다. 7시간이 넘게 걸리던 광주 부산 구간이 4시간 반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이건 그냥 시간만 단축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호남 지역의 새로운 경제 발전과 연결의 시대를 연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고속도로 시대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작은 버스 회사는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그룹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같은 거대 기업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은요, 곧바로 닥쳐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파도와 만나면서 그룹 전체를 유동성 위기라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가장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012년 그룹의 모태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버스 사업 부문, 금호고속을 사모펀드에 팔아 넘긴 거죠. 당시 경영진의 이 한마디가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렵다고 해서 고속을 팔아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인 2015년 그룹은 지역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뿌리이자 영혼인 금호고속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섰고 마침내 다시 품에 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한 회사의 이 기나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해야만 살아남는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지킨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금호의 이야기는 그 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